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첫 시작을 맞은 만큼 올 1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1월은 새로운 1년이 다가왔을 때 가장 중요한 달이지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잘해야 끝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 설날이 있는 1월에는 한 해의 운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금전운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1월에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꼭 챙겨보세요. 특히 이런 물건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1월 달만은 올 한 해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 타인에게 받지도 마셔서 한 해를 좋은 기운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위해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부터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은 것들, 그리고 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집에 두는 물건 또는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거치고 집안에 두면서 기운의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고 받게 된다면 전에 받은 물건을 통해 그 사람의 기운을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그 사람의 기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우선 첫 번째로 한 해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1월에는 금전과 연관이 깊은 물품들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과 소금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군을 쫓고 금전 흐름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안에 소금단지를 두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여서 재물운을 뜻하는 소금단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떨지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소금단지를 비롯해 소금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금전운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역시 소금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쌀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며 재물의 한 종류로 생각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현대에 와서도 소금이 금전을 상징하게 된 것인데요. 소금을 현관에 두면 애군을 막고 기운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금전운까지 좋아진다고 하지요. 이렇게 돈복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집안의 첫 시작인 현관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현관은 모든 기운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쁜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관에 소금을 두어서 안 좋은 운은 정화를 시키고 좋은 운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안의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소금을 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나쁠 때에는 주기적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나쁜 시기에는 소금이 더 빠르게 습하고 탁한 색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소금은 돈과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상황이 금전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내 복을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금전운이 좋더라도 금고를 넘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나 소금단지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던 것이라면 절대 주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던 소금 단지를 건네준다면 이것은 내 금고와도 같은 것을 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소금 단지는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고 차라리 선물을 해야겠다면 선물 받는 상대방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돈으로 대신 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시계를 선물하는 것도 좋은 행동은 아닌데요. 특히 벽시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벽시계는 손목시계나 탁상시계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다는 것은 기운 역시 강한 모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의 속성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금전운 역시 서서히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 흐름으로 인해 좋지 못한 소리가 날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 재물이 손실이나 신경 쓸 일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선물한다면 벽시계만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벽시계를 집안에 아예 안 둘 수는 없는데요.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은 괜찮고 선물로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벽시계를 직접 선물로 주고받기보다는 그 시계를 살 수 있을 만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벽시계가 아닌 사이즈가 작은 탁상시계나 또는 기념일을 맞이하여 친한 사람에게 주는 손목시계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할 때에는 기왕이면 품질이 좋고 새 것으로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거울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인 1월에는 시작의 기운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예로부터 거울은 주고받는 선물로 좋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거울은 영적인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거울을 주게 되면 나 자신의 기운이 반사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면 내가 상대방의 기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년이 시작될 때에는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의 기운을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의 경우 어떠한 것이어도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일 경우 작은 손 거울 정도는 괜찮은데요. 큰 거울만은 웬만해서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선물을 해야 한다면 꼭 깨끗한 새 거울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깨진 거울은 꼭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로부터 깨진 거울은 더 큰 불운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깨지거나 흠이 있는 거울은 절대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디자인이 이쁘다고 해서 그냥 조금 흠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운마저 나갈 수 있게 하니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곤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를 주고 선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겠지요. 그러니 선물을 할 때에는 꼭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고 이때 기준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윗사람에게 이것을 건넬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던 신발처럼 중고 신발은 다른 사람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중고 거래가 많다 보니 타인이 신던 신발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운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특히 한 해의 시작인 1월만큼은 이것을 조심해 주는 것이 좋지요.
물론 중고 거래여도 깨끗한 새 신발을 거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던 주인의 기운이 묻은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중고 신발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운이 좋은 장소에 데려다주는 아이템이기에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잘 관리해주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기운 역시 잘 들어와서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슬리퍼와 같이 자주 신는 가벼운 신발이나 실내화는 개인의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타인이 신던 신발을 주고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운이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신발을 신는 순간 그 사람의 걸음과 운기를 따라가게 되므로 상대의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선물할 때에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새 것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현관에는 자주 신는 신발만 놓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신발을 수집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을 현관에 늘어놓을 수 있는데요. 가족의 수를 넘어서는 수의 신발은 현관에 두면 집으로 들어오는 운기를 신발이 막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되도록 모든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번거롭다면 자주 신는 신발 한두 켤레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 잘 보관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밝고 컬러풀한 색상의 신발을 사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니 1월을 맞이하여 새 신발을 직접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관에 두는 물건 중 우산 역시 선물로 주고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물건인데요. 1월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건넬 때 우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산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우산은 비와 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나 비와 눈은 세상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인하여 주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산의 생김새를 보면 뾰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전운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지요. 날이 서서 날카롭거나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은 우리의 운을 뚝 끊기게 만들고 금전 흐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길고 끝이 뾰족한 쇠가 붙은 장우산은 절대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산이 가장 운적으로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뿐 아니라 개인이 구매할 때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이 선 물건은 운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지요. 다만 직접 구입할 때에는 쇠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었거나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되어 있는 우산은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이 플라워 같은 조화 역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꽃다발을 버리기 아까워 말리거나 처음부터 드라이 플라워의 형태로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어있는 물건은 산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 간다고 하여 좋지 못한 물건입니다. 특히 드라이 플라워 같은 물건은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식물은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들어오는 식물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 있다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내가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조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시는데요. 예를 들어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조화를 종종 사용하게 되지요. 이럴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서는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식물은 괜찮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 주고받아도 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키우거나 남이 키우던 식물을 그냥 주고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은 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원래 키우던 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웬만하면 키우던 것을 주고받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식물들은 집안에 두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것인데요. 끝이 뾰족한 식물인 침엽수 식물이나 화분은 선물로 좋지 않습니다. 운기를 끊어 금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건 중에서도 날이 서서 뾰족한 물건이나 혹은 고장이 나서 깨지고 녹슬어 망가진 물건은 당연히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두더라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거나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지요.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들을 집안에 두어야 한다면 제자리에 잘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곳이나 칼과 같은 도구들은 집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감싸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이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과 복을 나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길한 기운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의를 담아 선물한 물건이라면 괜찮지만 출처를 잘 알 수 없는 중고 물품이나 길을 가다 주운 유실물이라면 불길한 기운을 받을 수 있기에 줍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받더라도 집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받았을 때 처리하기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물건에 담긴 기운을 돈으로 상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물건을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할 때는 기운의 상충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월에는 지난해의 달력은 꼭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만큼 새 달력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의 달력은 지난해의 기운을 담고 있고 이것은 이제 묵은 기운이 됩니다. 또한 쓸 일 역시 없게 되지요. 사용하지 않을 물건은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집안의 운기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장난 시계 역시 버려야 하는데요.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미래의 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멈춰 있는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앞날을 막막하게 만들 수 있지요. 그러니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없다면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짝이 있는 물건이라면 짝을 맞춰야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에는 짝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에도 음양의 조화가 있고 짝의 조화가 있습니다. 신발, 양말, 장갑 등 짝을 이루는 물건들은 반드시 짝을 맞춰서 보관해야 조화가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운을 온전히 전부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짝을 이루는 물건이지만 어느 한쪽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운의 흐름에 있어서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